철학소설 소피의 세계로 유명한 작가 요스타인 가아더는 철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왜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해답 또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질문을 던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이번에 소개할 전공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질문을 던지는 철학 윤리 분야입니다. 기술이 진화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학과의 중요성도 높아질 전망인데요. 최근 철학 윤리 분야와 관련된 직업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했는지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주체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화두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인 철학과 윤리학은 자연과 인간과 사회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인간다운 삶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철학, 윤리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사회단체 활동가, 프로듀서, 논술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이곳은 여성환경연대 사무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과 사회. 이점도 많지만 그로 인해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의 속도에 맞는 느리고 단순한 삶을 한 번쯤은 꿈꾸어보게 됩니다.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 여성환경연대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강희영 선배님입니다. 저는 여성환경연대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적 관점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주로 환경건강운동과 대한생활운동을 하고 있고요.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무처장은 실무 총책임자로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조직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직결된 전공은 아니지만 어떤 사안이나 이슈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거나 문제를 관통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아무래도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구체적인 일과 관련해서 설명드리자면 각자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성찰에 대한 생활 캠페인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신과 이웃, 공동체에 대해 생태적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캔들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아마도 철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나 제안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직업. 시민사회단체 활동 분야의 직업 전망은 어떨까요? 먼 미래까지 가지 않더라도 민주주의와 또 산업화,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될수록 국가와 기업,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즉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할 일도 더욱 많아지리라고 보고요. 이 일이 경제적 보상은 좀 적을 수 있지만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제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 지원이나 또 사회 개발, 유연한 근무 형태, 또 단축 근무, 재충전 휴가 확산 같은 근무 환경 외에 또
임금 외에 또 다른 노동 조건만 두고 보더라도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입니다. 특히 성차별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들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기술의 정점을 지닌 시대에 기계가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또 주도적이며 창의적이며 또 혁신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인문학을 배운 여러분들입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 마시고 자기 장점을 잘 부각시켜 나가고 또 인문학이 제대로 존중받아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각 영역에서 그 빛을 밝혀주실 것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이번에는 언론 방송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동시대 영화 예술의 대안적 흐름을 알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영화제로 유명한데요. 취향의 다양성과 새로운 영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영화제의 뒤에는 바로 이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영화 제작의 총지휘자로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고 전주국제영화제의 프로젝트 제작도 총괄하고 계신 프로듀서 송현영 선배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 프로듀서는 영화를 제작하는 부서의 수장입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 관리하고 시나리오 접수에서부터 배우나 스텝 캐스팅, 마케팅 기획 등 영화 제작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일을 합니다. 감독, 스텝, 배우, 투자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여 제작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사실 이 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인 자질을 키우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면 사물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현상을 논리적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선택할 것인가부터 사람들과의 갈등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영화를 제작하다 보면 수많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죠. 객관적이면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프로듀서. 다수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재로 쓰이는 만큼 멋진 직업인데요. 그런 만큼 직업의 전망도 밝을까요?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방송, 게임 등 영상 매체는 점점 다양해지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기나 시스템들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행동도 높아지고 있죠.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프로듀서에 대한 수요도 늘고 직업의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지금도 주요 방송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근무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독립 프로덕션 같은 경우 고용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요. 따라서 객관적인 시장의 전망을 떠나서 직업의 좋은 측면과 그렇지 못한 측면, 자신의 적성 등을 고려하고 따져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논술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서 논술 능력을 보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님 등 많은 사람들이 논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생긴 직업이 바로 논술 지도사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논리력도 쑥쑥, 사고력도 쑥쑥, 글쓰기 실력까지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날 직업인은 바로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글쓰기 방법을 알려주는 논술 지도사 강민근 선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논술 전문 강사 강민근입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분야의 지식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문학 그리고 국어학에 대한 이해랑 그리고 철학, 사회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학생들을 주로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또한 아주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요. 철학과 4년 내내 하는 것이 책을 읽고 요약 발제를 하거나 주제와 관련한 서술형의 리포트를 쓰는 것입니다. 학교 입시에서의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형태랑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공을 하는 내내 저도 모르게 논술 훈련을 계속 해왔던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 때부터 국어 논술 강의를 했기 때문에 논술학원에서 처음 일을 할 때 전공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훨씬 수월한 면이 많았습니다. 논술에서는 시나 소설 그리고 그 다양한 이제 문학 작품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거를 다른 비문학들과 연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국문과 출신인 분들도 논술 강사 일에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수 전공을 국어 국문학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용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학에서 논술 전형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좋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입시 제도라는 것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단순하게 논술 강사 이런 형태로만은 나눠서 강의를 하기도 쉽지 않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인문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일찌감치 독서 토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논술 대신 늘어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인문학 관련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자소서 첨삭이나 학생부 관리 그리고 독서록 지도 등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순수 인문학 전공자는 꾸준히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입학 전형이 워낙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 전형에 따른 맞춤 교육을 실시하는 입시학원이나 논술학원 그리고 개인 강사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을 선택해서 공부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취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면도 많았겠지만 인문학은 다른 모든 기술의 이제 발전의 바탕이 되는 기본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탕은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지침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배웠던 분들은 인문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원하시는 분야에 도전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철학적 자질을 발휘해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성찰의 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철학 윤리 분야에서는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다양한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전공과 관련된 내용은 워크넷에서 더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논술 교육 분야의 직업을 비롯해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NGO 분야의 직업, 환경 생태 및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연구조사 분야의 직업 등 철학 윤리 분야의 공부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면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에 도전해보세요.